안녕하십니까. CJ봉투 모의고사 2회에서요. 자료 해석 파트 강의를 맡게 된 바른적성팀의 김영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1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유형들이 거의 이제 비슷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지금 보는 거니까, 지금 이제 1회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나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체킹을 하시고요.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유념하시고, 자, 봐봐. 뭐부터 볼 거냐면, 16번을 봐요. 16번. 16번을 보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은 과목별 선호도를 조사한 자료이다. 각 과목별 선호도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애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다 했으니까 나는 뭐만 보면 돼? 수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언제 큰지만 보면 되잖아. 그죠? 근데 봐봐요. 2010년에 보면 1624하고 8050이 돼 있죠. 자, 2010년, 2011년, 12, 13, 2012년, 201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수학을 보아하니 얘는 얼마야? 1624야. 여기는 얼마고? 1845고 2012년에는 지금 얼마가 돼요? 1954예요. 그 다음에 2013년은 얼마야? 2545. 일단 느낌은 어디야? 여기죠. 느낌상으로 봤을 때. 그지? 근데 합계를 봅시다. 합계를 보니까 여기도 얼마가 돼 있어요? 8050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얼마야? 9172, 그 다음에 7548,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9524라고 돼 있습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큰 거니까 이것도 일일이 계산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근데 생각해봐. 여기다가 지금 곱하기 얼마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5를 하게 되면 좀 비슷하죠. 70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다 곱하기 5를 하면 얼추 비슷하고요. 얘는 곱하기 5를 하면 안 되죠. 얼마 정도 해야 되냐? 4는 안 돼요. 한 3.5 정도?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를 해도 어때요? 5천밖에 차이 안 나죠. 그죠?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비율이 가장 많은 걸 물어봤으니까 비율이 가장 큰 걸 물어봤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일단 얘네들은 아니야. 그럼 대략 몇 프로란 얘기야, 이거는? 곱하기 5를 해서 얘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대략 20%지. 그럼 난 누구만 신경 쓰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1954. 분모가 얼마야? 7548.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2545죠. 그 다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9524. 이 중에서 비율이 누가 더 높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된다고.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생각해봐. 이게 얼마야? 10분의 1하면 754.8이에요. 이게 대략 몇 프로야? 10%. 그럼 내가 이거 두 배를 해봐. 두 배를 하게 되면 얼마야? 1500 정도 나오죠. 그럼 400 정도 남아요. 그럼 700하고 400 정도? 요 정도 차이가 나겠구나. 300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얼마야? 952.4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봐?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2를 해봐요. 2를 해보게 되면 얼마 나오게 돼요? 2를 해보게 되면 1900 정도 나오죠. 1900은 얼마야? 600 정도 나오게 돼요. 이해가요? 그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나는 754.8 중에 400 정도 나이를 차는 정도와 그 다음에 952.4 중에 얼마 정도? 600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만큼의 차이가 나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부분을 차이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애라고 했으니까, 그죠? 가장 큰 애라고 했으니까 생각해봐요. 754에다가 두 배를 했어. 두 배를 했는데 이 400이 남아. 그러면 이 400 중에 754 중에서 400이 차지하고 있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얼마야? 952.4였다고. 근데 곱하기 2를 해보니까 얼마가 돼? 1900 정도 나오잖아. 1900을 빼서 생각해보니까 600 정도 된다고. 그럼 얘는 대략 요 정도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비율로 보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근데 생각해봐요. 뭘 생각해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를 한 번 더 자르면 75.48이 되죠. 그럼 여기는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되겠어요? 6이 좀 안 되죠. 그죠? 6이 좀 안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95.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95.2니까 대략 어떻게 해? 곱하기 6을 하면은 6 하게 되면 97이 63이니까 600 조금 더 안 되죠. 그럼 계산하기가 좀 더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얘를 계산을 한다고 생각해봐. 1954에서 7548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건 너무 복잡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뭘로 가는 거야? 어림산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어림산으로.
알겠어요? 어림산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림산으로 가게 됐을 때 차이는 봤더니 얘를 절반 정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 380 좀 안 나오게 되죠? 얘를 절반 정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돼? 380 좀 안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380에 거의 근접하잖아. 그치?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절반하게 하면 얼마가 나오게 돼요? 470 정도 나오나요? 480은 좀 안 되겠죠. 그럼 이거 480이라고 해도 얼마 차이나? 120이거든? 근데 얘는 절반 정도 하게 되면 370 정도. 그죠? 375 정도 나오게 되나요? 375. 그럼 얼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2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럼 누가 더 많이 차이나? 얘가 더 많이 차이 나죠. 그럼 비율은 얘가 더 높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몇 년도가 더 높다? 2013년도가 더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십시오. 자, 직접 나누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본다라고 10분의 1, 100분의 1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누가 더 높은지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직접 나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써먹으면 안 되는 방법이란 말이야. 정말 세세한 그 퍼센트를 차이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의 차이를 요구할 정도로 복잡한 계산이라면 뭐 하는 게 나아요? 안 푸는 게 나아요. 그걸 왜 다른 문제 풀 시간까지 뺏어가지고 그걸 풀고 있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거 체크해서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 26번을 볼게요. 26번에 보시면 다음은 시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을 나타낸 표이다. 다음 표를 보고 바르게 답한 건 뭡니까? 자, 1번 봅시다. 2014년 이건 그냥 틀렸죠. 왜 틀렸냐면 출생아 수가 전국 2위라고 해서 그 부산의 인구수가 전국 2위겠느냐? 말이 안 되지. 여기서는 지금 뭐만 할 수 있어요? 출생아 수만 알 수 있고 출산율만 알 수 있지 전체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른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산의 인구수가 전국 2위라는 건 틀렸고요. 조출생률의 증감률을 보면 이 도시에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두 도시에서 그 조출생률을 지금 봤더니 감소한 정도가 어때요? 3개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을 보면 합계 출산율은 모두 1%대임을 알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표를 보시면은 0%대도 있어요. 그지? 출생아 수가 증가하면 합계 출생률도 합계 출생률. 지금 출생아 수가 증가하면이라고 돼 있는데 그 합계 출생률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출생을 지금 보면 어때요? 감소할 때도 증가할 때가 있죠. 지금 보면. 그죠?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자, 5번을 보면 전년 대비 세종시를 제외하면 출생아 수는 부산, 대구, 울산은 증가했다. 지금 봤더니 부산이랑 대구랑 그죠? 울산은 증가했죠?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서울, 인천, 광주, 대전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감소, 광주, 대전, 인천 어때요? 감소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냐?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표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어디야? 몇 번에서 얘기한 거? 1번에서 얘기한 거. 그죠? 문제에서 요구한 표를 가지고 지금 인구수를 알 수 있다는 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가장 낚는다고 하죠. 낚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거는 함부로 낚이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뭐만 할 수 있어? 출생아 수만 알 수 있지. 전국 인구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체크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뒤로 갑시다. 뒤로 가서 뭘 볼 거냐면 36번을 보죠. 36번. 다음은 한 고등학교에서 남녀 500명의 턱걸이를 측정한 결과표이다. 15에서부터 19에 얘는 지금 퍼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녀 5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500명.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남자가 지금 55%죠. 55%니까 250명은 넘겠네. 5%도 있잖아. 55%라고 했으니까. 그럼 25명을 더 더해야 되죠. 여기는 275명. 얘는 그거의 나머지인 225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15회에서부터 19회까지 남자잖아. 15회에서부터 19회까지 남자는 몇 퍼센트야? 8%야. 그러면 275 곱하기 100분의 얼마야? 8이겠지. 그 다음에 학생의 차인데 여학생은 10회서부터 14회야. 몇 퍼센트예요? 8%네요. 그러면 225에서 얼마 역시나 100분의 8이야. 다행스럽게도 비율은 어때요? 똑같죠. 그죠? 비율은 똑같습니다. 비율은 똑같기 때문에 그럼 난 누구만 생각하면 돼? 275에서 225만 빼면 되죠? 그 50만 생각하면 돼요. 100분의 8을 곱했더니 얼마 차이가 난다? 4명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죠? 계산하는 방법
지금 얘네들은 똑같으니까 이것 따로 계산하고 이것 따로 계산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한다. 어때요? 듣기만 해도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식을 세울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막 문제를 풀어버리면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가시죠? 그거 참고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갈게요. 53번을 봅시다. 53번. 자, 53번을 보면 2015년 가정 부분과 산업 부분이 같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 부분하고 산업 부분이 같다고 되어 있죠. 2015년에. 그러면 생각해봐요. 거기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015년에 보시면 거기에 30, 14, 14란다. 42, 그 다음에 여기 100이라고 되어 있죠. 이 빈칸이 여기 두 개가 있어. 이 두 개가 근데 서로 어떻대? 똑같대. 그죠?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요거 합치면 얼마 해야 돼요? 72죠. 얼마 나와? 28이 남아요. 그래야지 100이 나오지. 근데 저 네모칸 두 개가 서로 어떻다 그랬어? 똑같다 그랬잖아. 그럼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4예요, 14. 14. 자, 그러면 전체 150명이 2015년에 조사 대상자라고 했을 때 가정 부분은 몇 명인가 라고 돼 있으니까 14니까 150에다가 얼마를 곱면 돼요? 100분의 14를 곱하면 되죠. 그죠? 그럼 얘는 얼마야? 3. 여긴 2가 되는 겁니다. 여긴 7이죠? 얼마가 나와? 21명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4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54번을 봤더니 2014년 산업 부분은 가정 부분의 2배라고 돼 있으니까 2014년도 한번 봐봐요. 거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54번을 보니까 지금 25,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36, 그 다음에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봐봐요. 산업 부분은 가정 부분의 2배다 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 내가 여기를 x로 하고 싶어. 그럼 여기는 2x가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합치면 얼마예요 지금? 61이란 말이에요. 61. 그럼 3x가 얼마가 나와야 돼? 39가 나와서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1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했을 때 가정 부분을 a라고 잡자 그랬죠. 그러면 a는 얼마가 돼요? 13이에요. a는 13. a는 13이 되는 거고 b는 얼마가 돼? 2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a 곱하기 3은 얼마겠어? 39. 그 다음에 b는 얼마겠어? 빼기 2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론은 얼마가 나오게 돼? 13이 나오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서 계산하는 부분들 빈칸 가지고 바로바로 식 세워서 정리하는 거 잘 참고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63번을 볼게요. 63번. 다음 표를 보고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라고 되는데 표가 지금 뭐냐? 라고 보니까 귀농 가구주의 연령별 구성비와 가구원 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치? 그러면 1번 귀농 가구주의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0.3%, 연령대를 봅시다. 그죠? 60대가 20.4%로 50대하고 60대가 합쳤을 때 64.7%를 차지한다. 이건 맞죠?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1인 귀농 가구가 7176가구로 라고 돼 있어요. 1인 귀농 가구가 7167가구로 76이군요. 60%. 2인 귀농 가구가 23.8%. 이렇게 돼 있는데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귀농하였다라고 되는데 1인 귀농 가구가 지금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느냐? 60%라고 되어 있죠? 2인 귀농 가구가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냐? 23.8%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176은 상관이 없고요. 요건 버리고 그냥 60 어디만 보시면 돼요? 60%, 23.8%만 보세요. 자, 귀농 가구 연령별을 보면 30대 이하가 70대보다 많다라고 하는데 연령별을 한번 볼까요? 70대는 어때요? 5.7%. 30대는 어때? 9.6%죠? 그죠? 70대 이상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귀농가구 연령별 40대와 귀농가구 연령별 40대를 한번 볼게요. 40대 보고 귀농가구 1인 가구원의 수의 비는 1대 3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1인 가구의 비, 지금 비를 보니까 1인 가구의 비는 60%고요 40대는 몇 프로입니까? 20%죠. 그럼 1대 3이 맞습니다. 비율만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1에서부터 2인 귀농가구의 구성비가 83.8%로 3인 구성비보다 10배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3인 귀농가구로 볼까요? 3인 귀농가구가 8.7%죠. 10배면 87%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몇 번이야?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64번을 보죠. 64번. 2015년 귀농 가구주의 30대 이하가 2016년에 2배가 되었대요. 자, 2015년을 한번 볼까요? 30대 이하 9.6%죠. 9.6%. 30대 이하가 2016년 2배가 되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2배가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19.2%가 되겠죠. 19.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수가 5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500명. 전체 인원수가 500명이라면 2016년 귀농 가구주 수의 30대 이하는 전체 몇 명이냐?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돼? 19.2%를 곱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배가 됐다고 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9.6%에서 몇 배가 된 거야? 2배가 된 거야. 그러면 이 2는 어디다 주는 게 나아? 여기다 주는 게 낫죠. 그치? 그럼 여기 몇 명이 돼? 1000명이 되거든. 1000명에 9.6%라고. 그럼 계산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죠.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야? 96명이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죠? 의미 자체. 제가 이제 여기서 곱하기 1을 해서 봐서 생각을 하려고 보니까 어때? 얘가 여기 있는 2는 이쪽에다 곱해지는 것보다 어디다 곱해지는 게 좋아? 여기다 곱해지는 게 좋아. 그죠? 1000명에다 9.6%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계산하기가 수월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하고 이 표 문제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택배 문제입니다. 택배 문제 83번이에요. 83번. 지금 A 회사, A, B, C 세 회사가 있어요. A, B, C 구분이 A, B, C 이렇게 세 회사가 있는데 1인당 배송량을 보니까 배송량이 지금 여기는 15, 여긴 기역, 여기는 18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일 총 배송량을 한번 볼게요. 1일 총 배송량. 1일 총 배송량을 보게 되면 여기는 얼마가 돼? 1860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4960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1230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3번 볼게요. A 회사의 택배를 배송하는 직원의 수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A 회사를 택배하는 직원의 수는 A 회사는 여기 있죠. 자, 1인당 배송량이 지금 얼마래? 15개를 한대. 근데 총 배송량이 얼마래? 186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직원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1인당 배송량이 있겠죠? 인당 배송량. 인당 배송량이 있으면 그 위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총 배송량. 무슨 총 배송량? 하루. 요게 되겠죠. 직원 수를 구하는 방법. 맞나요? 이렇게 구해보면 1인당 배송량이 지금 얼마라고 했으니까 15라고 했어요. 그죠? 15라고 했고 그 다음에 1일 총 배송량이 지금 얼마야? 1860이라고 했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것도 역시나 15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는 3, 5, 3, 6 620이 나오겠죠. 그냥 다시 또 뭘로 나눠요? 5로 나눠요.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124가 나와요. 124면 이해 가세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 과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막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계산을 해야 되죠. 그죠? 바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84번을 보죠. 84번. 84번을 보면 A 회사랑 B 회사가 그 배송하는 직원의 비가 1대1이에요. 그죠?
그죠? 직원의 수가 1대1에. 그럼 비율을 보니까 여기가 몇 대 몇이라고? 1대2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럼 나는 일단 뭘 구해야 될 거냐? B 회사의 지금 그 배송량을 구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83번에서 뭘 구했어요? 여기서 124명이라는 직원 수를 구했어요. 직원 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직원의 B가 1대2일 때, 그러면 B 회사의 직원 수. B 회사의 직원 수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 얘가 124명이잖아. 그래서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요? 2를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오게 돼? 248명이 되는 거야. 그죠? 248명. 요렇게 해놓고 1인당 배송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1인당 배송량을 구하기 위해선 1인당 배송량을 구하기 위해선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올려보내고 얘를 밑으로 내려보내면 되죠. 그죠?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직원 수가 들어가 있어요. 직원 수가 분모로 들어가면 돼. 그리고 분자에는 누가 들어가면 돼? 1일 총 배송량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직원 수는 우리가 얼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248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248이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총 배송량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230개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1230개라는 얘기는 A 회사라 B 회사가 배송하는 직원의 B가 1대2라고 해서 248이 되는 거니까 하루에 총 배송량이 123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1인당 총 배송량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얘기인데, 그 B 회사를 지금 4960이죠? 4960이 되는 거고,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248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2를 곱하면 되죠.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얼마가 나와? 496이 나와. 근데 거기다 얼마가 붙었어? 0이 붙었네. 그럼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0이라는 얘기지. 20. 그죠? 그래서 1인당 배송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20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빠르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공식들 자체가. 만약에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 공식들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막 뒤집거나 뭐 역수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야? 헷갈리게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게 될 거니까, 그런 계산들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평소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될까라고 공부를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해가세요? 그런 부분들 잘 체킹을 해두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대체적으로 자료 해석 문제들을 봤는데, 이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제가 강조한 내용들을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십시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죠? 많으니까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꼭 시간 재서 한번 연습하시고.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 해석 부분, 그죠? 자료 해석 파트.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은 CJ 봉투 모의고사 제2회 자료 해석 부분에 대한 해설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